기록과 조선 민중들에게 민족의식을 되살리는 커다란 의미였다. (1917년) 서울에선 미국인 비행사 아트 스미스의 고기의 비행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조선 사람들에게 그의 고기의 비행은 실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후로 식민지 조선의 많은 젊은이들은 하늘을 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고 싶어 했던 것은 답답한 식민지 현실을 벗어나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비행사가 되고 싶었던 몇몇 젊은이들은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안창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1919년 그의 나이 19살 때였습니다. 일본의 항공 역사에 안창남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일본 항공협회를 방문해 기록을 찾아보았다. (1921년) 일본은 민간 항공 면허 제도를 도입해 비행학교 출신이라도 면허 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당시 첫 시험에 17명이 도전했으나 2명이 합격했으며 안창남이 그중 1명이다. 일본 항공사에 있어 식민지 출신 안창남이 2번째 면허를 취득한 것이다. 메이지 시대의 민간 조종사 명부. 일본인들은 그의 비행술에 대해 탁월하다는 평을 남기고 있어 그의 솜씨를 짐작해야 한다. 네. 1919년 8월 일본에 온 안창남이 찾은 곳은 비행학교가 아니고 비행기 제작소였다. 지금은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 이곳에 안창남이 비행수를 배우기 위해 입문한 아카바네 비행기 제작소가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6개월 동안 공부한다. これは岸一太という方が作った飛行機を作る工場だったとされています。飛行機だけではなくてエンジンなんかも作っていたというふうにされています。今から90年ほど前の話ですね。 아카바네 비행기 제작소는 군용 비행기의 용품을 납품하는 곳으로 비행기 제작과 함께 비행술도 가르치는 곳이었다. 안창남은 이곳 기계부에서 비행기의 원리와 정비 등에 대해 공부했다. 안창남은 일단 비행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비행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이러한 게 있어야 한다라고 확신을 해서 그걸 먼저 습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비행기의 제작 기술이나 정비 기술 뭐 이런 게 뛰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10년) 비행사를 처음 배출한 일본은 지금 일본 항공 100년의 역사를 전시 중이다. 일찍이 개화에 성공한 일본은 신기술인 항공기술을 받아들이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안창남이 비행술을 배우던 1920년대 초반은 일본 항공 발전의 여명기였다. 비행사를 배출한 지 불과 10년이 안 됐지만 외국에서 비행술을 배운 사람들이 돌아와 비행학교를 세우고 민간과 군에서 비행기 제작에도 힘쓰던 시기였다. 도쿄 외곽의 스자키 메리지 지역. 안창남이 아카바네 비행기 제작소에서 나와 비행술을 배우기 위해 찾은 곳이다. 이곳에 오구리 비행학교가 있었다. 民間のパイロットを育てる、飛行学校が飛行機の発達とともに少しずつ生まれてきたんですが、その中の一つが小栗飛行学校ですね。この須崎にあったとされる飛行場を中心に、多くの、パイロットを育てたそういうような場所ですね。 도쿄를 중심으로 요코하마, 치바 등 일본 동부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민간 비행학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오구리 비행학교도 그중 하나다.
小栗さんはですね、当時アメリカに渡って、そこで飛行技術を学んで、その後日本に帰ってきてから、日本各地で、飛行機を飛ばしてそれを工業として行ったり、あるいはその後ですね、飛行学校を作って、そこで、パイロットを多く育てた、そのような方ですね。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 오구리식 비행기를 만들어 교육했으며 안창남도 이 비행기를 타고 도쿄의 하늘을 날았다. 오구리는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를 함께했던 제자 안창남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다. 오구리는 비행술이 뛰어났던 안창남과 짝을 이뤄 위험한 모의 공중전을 연출하기도 했다. 1920년대 연병장이었던 이곳 요요기 공원은 비행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1922년 11월 이곳에서 비행대회가 열렸다. 도쿄와 오사카를 왕복하는 우편 비행대회. 안창남은 이 대회에 참가한 유일한 조선인이었다. 일본 제국항공협회가 주최한 이 대회에는 모두 15대의 비행기가 출전했고 왕복 비행에 3,000엔의 상금이 걸린 큰 대회였다. 당시 일본 언론은 이 비행대회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당시 대회를 크게 보도하고 있는 도쿄 아사히 신문. 의외로 일본 비행사는 사진 한 장 없었고 안창남의 비행을 크게 보도하고 있었다. 사진의 주인공들은 당시 식민지 출신으로 대회에 참가한 대만 출신 비행사와 안창남이었다. 안창남이 대회에서 탔던 비행기는 나카지마 5식 비행기로 특히 조종에 능숙했다고 하는 기종이다. 오사카로 가는 비행은 폭풍우 속에 여러 번 추락의 위험을 넘긴 목숨을 건 비행이었다. 아무리 하여도 일본 사람과 대만 사람만 성공을 시키고 자기 혼자만 실패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다. 이에 기왕 죽는 몸이면 죽는 때까지 돌진하리라 결심하고 다시 발동기를 주물러 가지고 뒤집어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기체를 지면에 닿지 않게 하느라고 애쓴 고생은 실로 다른 사람은 꿈에도 짐작 못할 참담한 고생이었습니다. 안창남은 이후에도 비행 중 기기 고장으로 추락하는 등 여러 번 목숨을 잃을 위기가 있었지만 살아남았다. 비행기 정비와 조종 기술이 그만큼 탁월했기 때문이었다. 도쿄 오사카 왕복 우편 비행은 일본 항공계에 안창남이란 이름을 깊게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대회 후 발행된 항공 전문 잡지 비행에는 안창남의 사진과 함께 소개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폭풍우를 뚫고 고장난 발동기를 고쳐가며 왕복 비행을 완수한 안창남이 다른 일본 비행사들을 제치고 주목을 받은 것이다. 단 한 명의 조선 사람이었지만 일본인에게 전혀 뒤처지지 않는 비행 실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 대회는 일본 최고의 비행사 15명이 참가했는데 이 잡지는 대회에 참가한 비행사 개개인에 대한 비행 감상평도 싣고 있다. 안창남에 대해서는 거칠지만 천재적인 기술을 지닌 조선의 자랑이라고 평하고 있다. 요코아미초 공원은 1923년 9월에 있던 관동 대지진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원이다. 본관 옆에 조선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탑이 있다.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들은 6천여 명이 희생됐는데 그것은 지진 때문이 아니었다. 일본인들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뿌렸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학살한 것이다.
안창남도 희생자가 될 뻔했다. 실제로 국내 언론에는 안창남의 사망 소식이 전해오기도 했다.